어떤 고민이 있으시죠? 아, 네. 저는요. 그 엘스 아파트인데요. 엘스 잠실에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네네네. 근데 34평 아파트인데요. 네네네. 이제 거주한 지는 한 6년 됐거든요. 6년 되셨고. 네. 근데 이제 큰아이가 이제 5학년에 올라가요. 예예. 그리고 작은 아이는 7살이 되고요. 네네네. 그래서 학원을 이제 대치동으로 애를 태워다 주고 데려오다 보니까 좀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요. 네네. 이거를 팔고 가려고 했더니 한 3억을 보태야 되더라고요. 거기 무슨 아파트로 가려면. 어느 아파트로 가고 싶으신데요? 아, 거기 도곡레슬로 가려고 그랬더니 네네네. 3억이 4억인가 4억 보태야 된다. 3억을 보태야 된다나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비슷한 가격을 갈 수 있는데 찾아보니까 음마 아파트밖에 없어요. 엄마 아파트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거를 팔고 그쪽을 가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그냥 사는 게 나은 건지. 일단 네. 교육 문제가 지금 좀 걸려 있어서 그런 거네, 그죠? 네. 알겠습니다. 이거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자, 이동규 전문가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음마 아파트로 옮기실지 고민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네네. 네. 이게 음마 아파트와 엘스 리센치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상 추이가 뭐 하락할 때나 아니면 상승할 때나 이 추이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요. 네. 근데 전세값이 다를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아무래도 음마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고, 그리고 엘스나 네. 리센치 같은 경우는 실거주도 같이 병합해서 할 수 있는 아파트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교육 문제나 아니면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불편하실 수는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요, 갈아타셔도 되긴 하거든요. 네. 갈아타셔도 되긴 합니다만은 지금 갈아타시는 건 반대입니다. 아, 그럼 언제쯤요?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마 네네. 좀 점검을 받으셔야 될 텐데, 네. 지금 한번 보시면 일단은 자, 여기가 이제 엘스 아파트고 이제 음마 아파트가 이제 대치역 앞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부 다 호재도 있고, 뭐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이제 시청자님 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호재들도 있고 다 좋은 지역이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현재 6년 거주하셨다고 하셨나요? 몇 년 거주하셨다고 네. 하셨죠? 6년이요. 6년 거주하셨다고 하셨죠? 네, 2014년도 봄에. 그럼 봄에. 취득도 6년 전이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보면 취득도 6년이고 네. 거주도 6년이잖아요. 네. 네. 근데 시청자님이 지금 급하신 게 없어요. 왜냐면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올해 이제 10월이지 않습니까? 지금 네. 10월에서 12월에 어느 정도 소량의 급매는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굳이 이런 시기에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왜냐면 네. 이 가장 급하신 분들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 아시죠? 네.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올해 2020년도까지는 2년 거주만 하면은 그래도 맥시멈까지 받을 수가 있었잖아요. 10년 보유에.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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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요게 8%씩이었단 말입니다. 8%씩. 네. 근데 내년으로 넘어가면 이 거주도 같이 병합을 해야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4%씩 누적된단 말입니다. 4%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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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세금 차이가 크잖아요. 네. 근데 시청자님이 급하신 게 없는 게 네. 지금 보시면 이미 거주를 6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거주 6년에 그리고 보유 6년이시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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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지금 현재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는다라고 해도 한 48% 정도 된단 말입니다. 올해 매도한다라고 네. 하면. 네. 근데 내년으로 넘어가면 이게 4%씩 줄어들어도요. 네. 시청자님 똑같은 얘기예요. 네. 어차피 거주와 보유를 병합해서 하고 계셨기 때문에 네. 자, 6년 거주하셨으니까 4%씩 계산하면 24%잖아요. 예. 보유도 6년 하셨으니까 4%씩 계산하면 24%네요. 예. 예. 그럼 도합이 48%잖아요. 네. 네. 그러면 어차피 올해 매도하나 내년에 매도하나 시청자님 상관이 없다고요. 네. 네. 그러니까 네. 급하게 매도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아, 예.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보시면 아무래도 우리가 자산을 불려나가는 것보다 자산을 좀 지켜야 되는 방어 쪽으로 이제 많이 가야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이 영원토록 상승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하락기가 왔을 때 잘 대비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 하락기가 만약 온다라고 하면 네. 아무래도 실수요자 시장으로 많이 전환될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도 물론 실수요자들도 있어요. 예. 근데 예. 이제 예. 엘스나 리센츠는 그래도 거의 재건축을 바라보는 아파트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실소유자층이 그래도 조금은 더 많을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방어책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네네네. 지금 현재는 뭐 임대차 3법이나 여러 가지 규제들 때문에 이제 뭐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네, 근데 리센츠나 엘스 같은 경우는 새로 실수요분자분들도 많이 유입이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네네. 근데 음마 같은 경우는요, 네. 이게 이제 재건축을 바라보는 아파트잖아요, 그죠? 네. 근데 재건축을 바라보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 규제가 나오면서 실거주 2년을 해야지만 분양권, 그러니까 분양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봤을 때 리센치나 아니면 엘스 같은 경우는 새로 유입되는 실소유자 아닙니까? 새로 유입되는 실소유자. 네. 그렇죠. 근데 네. 음마 같은 경우는 새로 유입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 입주하는 형태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럼 이게 가격에 큰 영향은 주지를 못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봐도 매물이 잠기기 때문에 영향을 네. 줄 수 있다고 봐도 그래도 새로 유입되는 실소유자보다는 힘이 좀 약할 거다라는 거고.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전세가 보시면 아시잖아요. 네. 이제 전세가 거의 뭐 폭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전세가 폭등하고 있고 폭등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전세의 매물이 계속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음마와 이 잠실 엘스를 비교했을 때 네. 가격은 비슷하지만 전세는 어디가 더 비싸죠? 엘스요. 그렇죠. 엘스가 더 비싸잖아요. 네. 네. 그러면 보유하시는 게 맞죠. 지금 제가 하락을 잘 대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요번 정부가 끝나기 전에 네. 이번 정부가 끝나기 전에 제 예상이 맞다면 추가적 예. 2차례는 더 상승을 한다라고 보거든요. 예.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상황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네. 그때까지는 한번 보시고 옮겨 타셔도 괜찮기 때문에 네. 결론을 드린다면 네. 갈아타시는 건 찬성이지만 네. 갈아타시는 시기를 이 정부 끝나기 전에 한번 좀 네. 생각해 보시는 걸로 이렇게 결론을 아. 드릴게요.